여러분,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좀요. 그 한마디에 인생이 기웃거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72. 동네 전파상을 40년 하다가 접고 아내를 하늘로 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놈은 착했습니다. 겉으론요. 아버지, 사업만 되면요. 우리가 효도 제대로 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보증을 섰고 집을 담보로 잡혔고 사흘 만에 통장 잔액이 바닥을 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좁은 방, 촌스러운 형광등 불빛, 빈 종이컵에 물만 가득. 그런데 말이죠.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영자, 제 아내 이름.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상자 안엔 편지 한 장과 검은 USB, 그리고 오래된 작은 녹음기.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 그 고집 좀 꺾어. 혹시라도 아이들 일로 마음 다치면 이걸 먼저 들어. 그리고 물부터 제대로 마셔. 아침 큰 잔 한 컵, 점심전 반 컵, 저녁 한 컵. 밤엔 따뜻한 물로. 숨부터 살리고 복수는 그 다음이야. 영자가.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딱 제 아내 말투.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부서질 때 울음보다 숨이 먼저 막힙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형, 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찍게 하면 돼. 요즘 멍하고 깜빡이시잖아. 낮에 막걸리 조금만 먹이면 꽝꽝 찍지. 큰 놈의 목소리. 뒤이어 둘째의 웃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 정리하던 날 큰 놈이 막걸리를 들이밀며 말했죠.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기울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 집 문제는 엄마 유언장 나오면 골치인데 엄마 친구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용달 기사님 입 좀 막아. 여러분, 바로 그 용달 아저씨가 며칠 전 저에게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대고 제 짐을 내려놓으며 아버님 믿지 마세요. 이건 제 마지막 양심입니다. 그날은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무언가를 눈치챘던 겁니다. 편지 끝엔 작은 글씨로 덧붙어 있었습니다. 물, 걷기, 말의 속도. 그리고 용기가 생기면 우리가 예전에 보던 부부 친밀 가이드 다시 읽어. 말부터 배우면 몸은 따라와.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숨부터 고르고 증거부터 모으자. 아내가 남긴 마지막 방패이자 칼. USB와 녹음기. 다음 날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강요기망이면 싸움이 됩니다.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 아내가 남겼습니다. 원룸 한켠에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아이들이 드나든 흔적, 술 냄새, 서류 봉투, 그리고 남편이 멍하니 도장을 찍은 날. 그 일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CTA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짓 하나가 저 같은 늙은이 등에 손을 얹어줍니다. 공증사무소에 오후 3시, 오후 3시. 공증사무소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대신은 없다. 아들들이 밀어붙인 위임 서류 앞에서 저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공증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제 통화한 법무사와 젊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서류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USB를 틀었습니다. 형, 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찍게 하면 돼. 사무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공증사가 말했습니다. 강요 의심 서류는 진행 불가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두 번째 칼.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배우자분 유언장 가능성 있으셨나요? 못 봤소. 재봉틀 서랍 메모가 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발 재봉틀을 눕히고 마지막 얇은 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 하나 영자의 말, 자필 유언장, 날짜 서명 지장, 그리고 마지막 줄. 남편의 의사와 건강을 해칠 어떠한 강요도 그만. 위반 시 효력 없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울음은 살겠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물은 시간에 맞춰 하루 만보 기록은 3중 100업, 분노 대신 후. 가처분과 막걸리 작전의 실체. 다음 날 새벽 법원 접수 창구. 번호표 72번. 아내 유언장 사본과 녹취록을 냈습니다. 2시간 뒤 신문기일 통보. 상대방은 큰놈 둘째 그리고 브로커 최. 점심 무렵 용딸 김 사장이 저를 호프집으로 데려갔습니다. CCTV. 창가 테이블에 제가 보였습니다. 막걸리 주전자 2개, 돌아가는 서류, 모자를 눌러 쓴 최. 아버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지요. 잔이 빌 때마다 채워지던 막걸리. 여러분, 그날에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말했습니다. 그날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이후로 전 먼저 묻습니다. 물은 드셨어요? 라고. CCTV 원본과 사실 확인서를 챙겼습니다. 법원 복귀.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처분 금지. 되찾는 첫 고동이 뛰었습니다. 밤 아내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속 녹음 후견 심사만 통과하면 끝. 최 서류만 챙겨. 사돈 어르신 큰놈 장인 라인 깔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 간병센터 윤모병원 원무과 그리고 큰놈의 장인 박. 둘째가 울며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형과 나눈 메시지 캡처를 내밀었습니다. 형 그만하자. 입 다물어. 사장님 믿어. 저는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라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 편에 내가 서라. 법정에서 사실만 말해라. 본안기일 회유 녹취와 글씨의 증언. 법정. 변호사가 USB를 올렸습니다. 취하하시고 제가 적당히 챙겨드릴게요. 박의 목소리. 잠시 후 자필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언장은 망인 자필. 형식 요건 충족. 피고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놈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기억력이 나빴습니다. 우리 쪽 전문의 의견서가 뒤따랐습니다. 경도인지 저하라도 안정된 환경, 비음주 상태라면 의사결정 가능. 이 사건은 음주 유도와 강요가 결합. 스크린에 막걸리 작전이 재생됐습니다. 둘째가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 대신 술을 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은 병원 원무과, 공증사무소,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명했습니다. 기록이 한 줄로 붙는 순간 도장이 뒤집힌다. 며칠 뒤. 공증사무소 출입기록 예약 2시간 전 최윤 선방문. 병원 원무과 접속 로그 윤의 무단 열람. 같은 시각 박 회사로 전화 발신. 주민센터 CCTV 제-인감증명서 수령자는 박측 운전기사. 그리고 결정적 한 줄. 인감증명서 발급 시각이 공증 성립 시각보다 7분 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님, 이게 도장 뒤집기입니다. 시간의 역전. 절차하자 확정. 경찰진흥팀의 고소장 접수. 저는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전파상할 때 쓰던 고무인. 이번엔 내 의지로 내 이름으로. 광. 임시기일에서 재판장이 읽었습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 증여 효력 정지.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큰놈의 어깨가 무너졌고 박의 눈썹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정은 기술이라는 글을 베껴 적었습니다. 호흡의 동기와 말의 속도, 손의 위치. 법정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 급해지는 마음을 늦추고 말을 또박또박 놓았습니다. 두 번째 CTA 간접 레퍼런스. 여러분, 숨부터입니다. 물을 시간에 맞춰 마시고 말의 속도를 낮추는 연습. 저는 셰이지에서 본 친밀 가이드의 문장들로 그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배울 수 있고 나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최후의 기일직인이 찍히는 소리.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어 서늘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물 한 컵. 숨 4박자. 조정실에서 박측이 말했습니다. 원상회복 합의금 상호불가침 발언 제한. 우리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상회복은 전제. 접근금지 대상은 최윤법인 관계자. 원고의 침묵 강요는 불가. 그때 수사관이 회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 CCTV 인감증명서 수령, 박측 운전기사. 3분 뒤 공증사무소 이동. 창구 임시 보관함에서 다른 민원인 명의 서류 발견. 이어 회계 담당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장부 4번. 대외협력비센터 윤 서류 편의. 조정은 깨졌고 법정으로 이동. 재판장이 판시했습니다. 첫째, 강요기망 정황 다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 둘째, 부동산 예금 원상회복. 셋째, 피고 박채윤 접근 금지. 넷째, 소송 비용은 피고들 부담. 그리고 직인. 광. 종이가 울렸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큰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진술서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내 편에 서라. 내 집엔 오늘로 들어오지 마라. 내가 내 발로 바로 설 때 그때 문을 두드려라. 저녁 저는 오래된 우리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발 재봉틀이 낮은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를 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되찾는 사람의 기록 종결. 그리고 마지막 줄.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에필로그 물, 숨말 그리고 도장. 여러분, 노년의 승리는 요란한 박수가 아니라 조용한 회복입니다. 물을 정해진 시간에 마시고 숨을 고르고 말을 다정하게 하고 도장을 내 의지로 찍는 일. 그 4가지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혼자여도 다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셰이지에서 본 친밀 가이드의 문장들로 말의 속도를 바꾸었고 손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부탁 하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사연이 필요할 분께 공유를.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